좋은 레포트는 어떻게 찾으시나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5장과 교수가 생각하는 5장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레포트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레포트에 대해서 답이 없는 하지만 중요한 이슈가 사실은 AI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AI로 쓴 걸 걸러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레포트는 어떤 식의 레포트를 하고 계신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교수학습개발원장 지상현입니다. 오늘은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들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가 되셨나요? 좀 부담스럽고 좀 떨리긴 합니다. 예. 네, 준비됐습니다. 예. 악플이 없어요. 너무 다행인데요. 악플이 없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강의 평가가 처음에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처음 경희대 들어왔을 때는 네. 강의 평가를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적도 있고 왜? 약간의 트라우마도 있어서 몇 학기는 강의 평가를 읽어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조금 치유가 되고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학생이 충격적인 강의 평가를 했길래? 교수님이 잘 모르고 가르치는 것 같다는 강의 평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모르고 가르친다. 예, 그런 평가 저도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경은 교수님. 설명을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시는 편이신가 봐요. 아까 우리 변경민 교수님도 그러는데 학생들이 친절하게 해주는 설명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그 친절하게가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학생 입장이라면 이 정도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학생 입장에서 이해가 될 만한 수준까지 계속 다양하게 뭐 사례를 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 거를 읽어야 되는데 그 경희대에서 하는 온라인 프리미어는 준비도 굉장히 오래 하고 찍다 엔진하면 계속 다시 찍고 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부담 없이 듣기 좋다. 제가 온라인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오픈북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한 학생하고 하지 않은 학생하고 좀 차별을 두려고 타임어택 식으로 시간을 좀 짧게 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도대체 어떤 레포트가 이제 좋은 레포트냐? 라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굉장히 라떼 얘기인데 저희 때는 선풍기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채점하기 싫으니까 선풍기 틀어놓고 레포트를 확 날려서 무거운 건 앞에 떨어지고 장수가 적은 건 저쪽 멀리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성적을 주신다 이런 재밌지도 않은 농담이 있었는데 좋은 레포트는 어떻게 찾으시나요? 일단 저는 이제 공학 계열에 있으니까요. 네. 저희 쪽의 성격을 반영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만약에 분량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5장 이내라고 한다면 5장을 최대한 맞춰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학생들이 생각하는 5장과 교수가 생각하는 5장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한 2-3장 정도의 분량을 이제 내용을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늘려서 5장을 만들려고 할 것 같고요. 교수자는 좀 충실히 조사를 해서 7-8장 분량을 좀 압축해서 5장으로 받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은 제 경험에 의하면 굳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면 서론과 결론을 길게 적지 않아도 되는데 길게 좀 장황하게 쓴다든지 그다음에 다 알고 있는 배경 이론을 굳이 한 페이지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장수를 좀 맞추는 느낌. 네, 그렇게 해서 내용이 좀 빈약해 보이고 설명이 장황하고 이러면 좀
평가가 아무래도 낮을 것 같고요.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충실하게 자료 조사한 것을 주어진 분량에 맞춰서 좀 충실하게 썼다는 느낌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넘치는 분량을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표를 이용한다든지 그래프나 뭐 그림을 이용을 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간결하게 쓴다면 아마 누구나 좋은 평가를 하는 그런 레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들 장수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네. 5장 이내라고 하면 5장을 채우는 게 그게 아마 최소한의 요구 네.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레포트 내용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형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전공 그 과목을 얼마나 학생이 소화를 했느냐를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또 연습을 하는 맞아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넓게 본다면 저는 오히려 분량을 좀 많이 주지 않는 편이에요. 많이 줘서 학생들이 거의 부담을 가지고 오히려 좀 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쓴다든가 뭐 AI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진심으로 노력해서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을까봐 분량을 좀 줄여주는 대신 뭐 한 3페이지 네. 맥시멈은 뭐 5페이지 이 정도로 분량을 줄여주고 그 안에서 좀 적은 분량 내에 학생들이 최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느냐가 그게 잘 녹아져 있으면 좋은 레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짧은 분량을 줬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간결하게 압축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형식을 기본적으로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작은 거지만 막 학번이나 이름이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간과할 수 있는 그런 형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맞추는 것도 기본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러면 혹시 네. 레포트에 오타 난 거 감점하세요? 오타를 감점을 하지는 않고요. 네. 그래 너무 많은 오타가 있다 그러면 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네. 얼마나 성실하게 작성을 했느냐 네.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레포트 이런 거 받을 때 좀 짧게 받으려고 그래요. 뭐 2장, 3장짜리 레포트인데 표지 쫙 만들고 거기다가 학교 로고 이만한 거 받고 막 예, 굳이 뭐하러 그러느냐 해서 디렉션을 이렇게 주거든요. 뭐 제목부터 시작해서 바로 첫 페이지 들어가라라고 하는데 그 디렉션을 잘 안 지켜요 학생들이. 예. 그걸 딱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왜 내 디렉션을 따르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사실 사소한 부분인데 디렉션을 잘 따라서 레포트를 썼으면 좋겠고 레포트의 내용 중에서는 주로 뭘 많이 보시나요? 저는 좀 고심한 흔적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고심해서 썼느냐.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는 쉽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요약 정리하는 건 너무 쉽고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창의적인가 논리적인가 이런 것들을 또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저희 공학 계열은 실험 실습 리포트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부했던 것을 실험 실습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를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오차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내가 배운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오차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결국은 오차를 이제 줄여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면 좋은 레포트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레포트에 대해서 또 하나 이 답이 없는 하지만 중요한 이슈가 사실은 AI 같아요. 학생들이 AI를 안 쓰고 레포트를 작업한다고 믿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 다들 뭐 AI로 쓴 걸 걸러낼 수 있는 방법 막 뭐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어떤 식의 레포트를 좀 하고 계신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장기영 교수님은 어떠세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교수님들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레포트를 어떤 지식을 묻는 그런 주제보다는 경험을 한 내용들 중심으로 레포트를 쓰게 하거든요. 물론 그것조차도 쓸 수가 있긴 하죠. 그래서 최대한 분량을 줄여주는
걸 택했습니다. 그래서 줄이면 사실 제가 또 알아보기가 편해요. 그 레포트를 이게 직접 썼는지,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도 좀 흥미로울 만한 쓰고 싶은 그런 주제 이런 것들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제. 지금 사실 AI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학생들이 한번 그 써보는 순간 그 편리성과 효율성 때문에 네. 그거를 써본 학생이 안 쓰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카피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학기 초에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AI에게 물어보는 것도 일종의 카피처럼 비슷한 답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인공지능의 답을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런 보고서 내용을 다른 학생도 똑같이 쓰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그런 어떤 부담감을 느끼는 것만으로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보여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보고 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두 명에 대해서 동시에 이제 페널티를 준다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AI를 보고 그대로 쓰는 경우에 대해서 카피와 유사한 형태의 리포트는 페널티를 주겠다 하는 형태를 제가 확실하게 학생들한테 인지를 시키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 도움을 받더라도 좀 더 본인의 표현으로 본인의 어떤 생각을 넣어서 수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만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의 효과는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또 굉장히 답이 없고 논쟁적인 주제이긴 한데요. 우리 팀플 얘기 한번 해보시죠. 팀플. 팀플에서는 제일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고민하는 지점이 혹은 불만인 지점이 숟가락만 얻는 프리라이더들의 문제가 좀 있는데 그 문제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좀 해결을 하시는지 우리 장경훈 교수님부터 이번에는. 저는 무임승차 이 문제가 이제 학생들이 가장 불만을 갖는 문제고, 그래서 이게 팀플을 저는 이제 학기 초에 설명을 한번 해요. 그때 그 그룹 발표 뭐 가이드라인을 다 나눠주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정정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설명을 그때 더 자세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 동료 평가라는 걸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학기 말에 팀플이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발표가 다 끝난 후에 기말 시험을 보기 전까지 동료 평가지를 저희 그 시스템 이 캠퍼스에 내도록 하고 있어요. 비밀글로? 아니요. 학생들의 학번과 이름이 다 들어가고 자기 그 그룹에 있는 학생들의 이름을 각각 다 적어서 제가 그 양식을 포맷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포맷 안에 각각의 학생들을 다 이름을 쓰고 각각별로 학생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한 내용을 보고 한 사람 정도에게서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는 넘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한다는 게 사실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만 유독 평가가 안 좋다.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렇다면 그냥 넘기고요. 근데 다수가 평가를 그 어떤 해당 학생에 대해서 안 좋게 줬다 하면 좋게 준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그 학생을 지목을 하지는 않고요. 그룹 발표를 하면서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물어보고요. 그래서 좀 가려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적에 그럼 반영이 되고요. 네, 만약에 발견이 되면 나중에 그 양식점 한번 공유해 주세요. 한번 네, 맞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동료 평가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가 사실 고민인 부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네. 그런 식으로 하면 공정하긴 하겠네요. 근데 교수님이 하실 일이 참 많아 보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험실이라는 환경 안에서 먼저 수행을 하고 필요하면 이제 보안 실험이라든지 보안 분석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학생들이 같이 실험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좀 더 주도적인지 누가 소극적인지는 일단 현장에서는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조라서 아마 같은 실험 결과를 리포트에 쓰게 되겠지만 분석이라든지 결과 정리 부분은 각자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참여한 정도라든지 알고 있는 수준에 따라서 사실은 다른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는 그런 무임승차 같은 문제를 나름대로는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팀플 하다가 팀 구성 때문에 이게 안에서 트러블이 있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복불복이잖아요. 리더도 한 명 있고 리더를 서포트하는 퍼스널리티를 가진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 조가 잘 굴러가는 조도 있는데 어떤 데는 막 리더가 둘이어서 맨날 사사건건 자존심 싸움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약간 좀 복불복 그다음에 조원들 사이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피곤하고 힘들어해야 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그런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그런 팀플을 할 때 처음에 설명을 좀 학생들한테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팀 구성도 제가 직접 해서 네. 학생들 그 학년별로 나눠요. 학번 학년을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고학년이 모든 그룹마다 다 섞이게 그런 식으로 조금 다양하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자기들끼리 팀 구성을 하라고 하면 사실 뭐 친구가 많지 않거나 아니면 이 수업을 뭐 복전을 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편입을 했거나 전과를 했거나 뭐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 불만을 그런 식으로 좀 잠재웁니다. 두 분 아이시죠? 네, 저는 네, 저 아이입니다. 팀플 좋아하셨어요? 팀플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네. 팀플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저는 정말 절친을 만났거든요. 다른 학과에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극아이고요. 사실 대학 다닐 때 제 전공에 흥미를 느끼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실험 실습 시간이 너무 싫었습니다. 네, 그래서 팀플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었고 뭐 리포트가 아무리 많아도 혼자 하는 게 편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요. 이제 뭐 나중에 학생들 가르칠 때는 팀플의 장점을 알게 되면서는 제가 이제 그런 학생들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반영하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커뮤니티 같은데 이제 학생들 이야기 돌아다니는 거 보면 팀플이 중요한 거는 다 머리로는 알겠대요. 다. 네, 왜 교수님들이 팀플을 강조하는지 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근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계속 조모임 하는데 늦게 오는 친구 있고 뭐 자기 할 일 안 하는 친구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짜증이 나는 건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기성세대들도 또 우리 교수님들도 또 팀플 때문에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아까 제가 그 학생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학기 초에 그리고 중간중간 팀플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습 과정이고 배움의 과정이다. 그 과정 자체가. 네. 거기에서 잘 조율하고 타협해 가는 것도 필요하니까 연습해 가라. 그거를 굉장히 많이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저하고 만나서 같이 얘기를 상담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가벼운 주제 한번 다뤄볼까요? 여러분 그 교수님들 혹시 요새 신조어 중에 대학 신조어 중에 빌넛이라고 아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빌에다가 너에다가 히읗 빌넛.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네,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빌어서 넣는다. 빌어서 네, 강의가 다 찼는데 저 하나만 넣어주세요라고 해서 이게 빌넛이래요. 빌넛 문의가 좀 많이 오나요? 네, 많이 옵니다. 그럼 빌넛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또 아까 극아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극아이의 극F라서 학생들이 그런 이메일을 보낼 때 정말 온갖 그 슬픈 얘기가 다 등장을 하거든요. 이유들이 정말 진짜 이거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짜 같이 써요. 그래서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거의 다 웬만하면 네. 예. 강의실이 비좁아서 안 될 정도면 안 되겠지만 네, 다 승인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가 개설하는 강의실에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제 강의를 듣고 싶고 관심이 있어서 저는 이메일을 보낸 거라고 생각해서 네. 뭐 되도록이면 네. 빌넛 해주는 편입니다.
저도 뭐 전필 같은 경우는 사실 빌럿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학생이 졸업이 안 네,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교양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이메일이 이제 오는데 뭐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교양은 좀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아쉽지만 안 됐다. 내 강의에 관심을 보여주어서 고맙지만 안 된다라고 이메일을 보내면 단메일이 오는 친구도 있지만 안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안 오면 저는 진심이 아니었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빌럿에 대해서 교수님이 노했을 때 단메일을 보내는 게 좋나요? 안 보내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도 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별로 그쪽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워낙 이메일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하루에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학생들이 그런 고민까지 하는 줄은 몰랐는데요. 저도 보니까 몇 번 이렇게 거절한 경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편입이나 전과를 하는 경우에 그 학생들이 3학년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졸업 그걸 맞추기 위해서 굳이 무리해서 3, 4학년 과목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가급적이면 들어와서 기초 과목부터 먼저 수강을 하고 나중에 이제 들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뭐 나름대로 사정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거절 메일을 보내면 대부분 그렇게 수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빌런 메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나요? 아무래도 빠른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행정실에서 이제 전학년 수강 기간에 네. 그때 다시 한번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고 그래도 실패를 하면 그때 수기로 등록을 하는 거를 말씀을 주셔서 저는 전학년에 먼저 하라고 그때 이제는 행정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이후로는 그렇게 해서 먼저 수강 신청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메일을 달라. 저는 T랑 F랑 왔다 갔다 하는 MBTI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학생들이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면 진심인지? 진심인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전학년 수강 신청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 빌럿 메일을 보내는 학생들이 있다. 그런 걸 감안해야 된다. 그렇죠. 네. 제가 빌럿 포함해서 하는 학생들한테 팁을 하나 알려주고 싶은데요. 뭐 좋은 건가요? 그 교수님한테 뭔가 부탁하고 싶을 때 이메일을 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보내는 시간을 오후에 보내기를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출근해서 오전 시간은 굉장히 정신이 없고 회의도 많고 굉장히 바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메일을 받아서 읽으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절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점심 지나서 이렇게 배도 좀 부르고 이게 좀 포만감 속에 약간 사람이 좀 감성적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부탁 메일을 받으면 웬만해선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주말 메일은 어떤가요? 저는 예전에는 주말에도 밤에도 이메일 뭐 그런 걸 다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톡이 막 새벽에 올 때도 있고 밤에 전화가 오는 대학원생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너희들의 워라밸도 중요하지만 나의 워라밸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이메일이나 연락 같은 경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 9 to 6 그렇게 그 시간 내에 보내달라. 그렇게 학기 초에 설명을 해요. 대학원생한테도 대학생들한테. 저도 주말에 이메일을 받으면 당장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그 생각이 남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런 팁을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하고 싶은 말 하나씩 하기. 지금 20대 학생들 참 건강하고 다들 체력적으로 열정이 넘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만 해도 이제 하루 밤을 새면 일주일이 힘든 그런 이제 때가 되었는데요. 학생들이 그렇게
체력적으로 좋고 열정이 강하고 건강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팀플 얘기도 했고 실습 얘기도 했고 했었지만 그런 것들을 잘하는 학생들은 그게 그냥 한 번에 잘했을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시도를 해보면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아마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성공과 실패를 경험해보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도 좀 학생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좀 가지 않는 그런 어려운 길을 한번 좀 가보라고 얘기를 늘 하거든요. 쉬운 선택이 아니라 선택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그래도 어려운 선택을 해봐라. 가령 뭐 이렇게 공모전 같은 걸 트라이를 할 때도 공모전을 시도를 할 때 같은 학과의 학생들하고 하기보다 다른 학과 학생들 우리랑 전혀 색깔이 다른 사회과학을 넘어서서 다른 그 전공 학생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뭔가를 준비를 해본다든가 이렇게 조금 더 어려운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나이가. 그래서 20대 그 청춘을 좀 힘든 것도 경험을 해보고 다양하게 시간을 좀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제 그런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좀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시도도 해봤으면 좋겠고 실패를 통해서 이게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왜 자꾸 실패하라 그래요? 왜 자꾸 이것저것 하라 그래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힘들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의 성공 방정식을 절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우리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다양한 경험들 좀 폭넓게 이것저것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러는 거는 정말 어느 시대에서나 중요한 덕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바람 수업 시간에 나랑 좀 눈 마주치자 얘들아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